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수능 완성 윤리. 자,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헬레니즘 시대 윤리라고 해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선생님 강의 준비하면서 이 주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은 고민과 긴장을 갖고 1시간 잘 활용하신다면 자, 우리 파이널로 가기 전까지 충분한 준비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시는 데 있어서 어느 파트 준비하시면 되는지 짚어드릴게요. 함께 해봅시다. 자, 오늘 테마 9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에서 72쪽부터 79쪽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 해당되는 부분만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완성 바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이 좀 미비한 학생들은 수능 특강 교재 9강 혹은 선생님의 강의 21강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짚어야 될지 선생님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 짚으실 때는요. 첫 번째는 각각의 학파, 즉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각각의 특성을 밑에 깔아두셔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 그 두 학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다면요. 세 번째 단계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두 시대의 학파 외에도 다른 시대의 사상가나 학파와 연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한 주제로 엮어서.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선생님 밑에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선생님과 좀 필기도 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머릿속에 이것이 뭔가 잘 감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과 화면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이거야. 우선 이걸 통해서 개념을 잡아보시면서 선생님이 콕 짚어드린 부분이 무슨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경지 혹은 뭐 이상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거기에서 아파테이아라고 했을 때 부동심이라고 하고요. 아타락시아라고 했을 때 평정심이라 하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는요. 아파테이아, 부동심, 아타락시아, 평정심을 외웠다는 것만으로 이 문제에서 단서를 주고 정답과 오답이 갈린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이 아파테이아에서 중요한 것은 정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네, 뭐 감각적인 욕구라든가 감정 이런 것들이 나를 얽매일 수 있겠죠.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유로워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방시켜줄 수 있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성에 의해서죠.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성 중시 학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당연히 쾌락을 중시하잖아요. 쾌락주의입니다. 자, 이 쾌락주의에 대해서 더 논하게 될 텐데 이들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상적인 경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신적 쾌락이었지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성적 금욕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에게서는 정신적 쾌락주의라고 말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과 금욕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맥락이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비슷해 보여요. 자, 금욕을 하는 것, 욕구를 절제하는 것. 또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 또 짧은 쾌락은 되도록 절제하는 삶, 검소하게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습 자체만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성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다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쾌다, 불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각적 경험의 결과가 나에게 쾌라는 것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주의 혹은 결과주의.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윤리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학파와 연계성을 갖고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경험론과 공리주의가 이런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는 한꺼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반복해서 이해하시다 보면 외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쫙 이해가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또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당장 만약에 지금은 처음 봤다. 그러면 외우기가 벅찰지 모르겠지만 스토아파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라는 개념 요걸 이해하고 계시면은요. 그러한 이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민 평등, 세계 시민, 그리고 로마의 만민법,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로고스가 이 세상 모든 존재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운명론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쪽 파트의 오답지를 만들 때요. 보세요. 스피노자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얘기했고요. 이 운명론적인 경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개척한다,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법칙을 이해해서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 반대 표현을 써주면 오답지로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도 감 잡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요. 범신론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스토아파 사상에서 다시 한번 개념을 얘기해보자라고 했을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두 가지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한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러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아까 콕 짚어드린 부분 그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문제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서 요렇게 엮어서 문제 출제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외울 대상이 아니라 요렇게까지 연결이 가능하구나라고 자신의 생각의 폭을 확장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요.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행복 혹은 이상적인 삶의 태도라는 주제로 엮어서요. 지금 말씀드린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갑과 을로 엮어서 문제 출제 가능하죠. 이럴 때는 차이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요. 신이에요.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스토아예요.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로고스, 우주자연, 이성, 신이라고 하는 법칙 기억나시죠? 그것에 의해서 스토아파가 해석하는 신의 의미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교 윤리, 중세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갑과 을로 엮어서 출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짝을 이어보자면 여기에다가 스피노자까지 조합한다면 어떨까? 스토아와 스피노자를 조합하면 공통분모가 훨씬 많이 보일 거고요. 스토아, 스피노자와 중세 철학을 비교해보자면 이 둘과 이 중세 철학이 말하는 신의 의미가 달라요. 뭔지 아시겠죠? 인격신을 말하는 거고 로고스 법칙으로서의 신을 말하는 그 차이점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얘기할까요? 세 번째 갑니다. 쾌락이라는 주제로 가볼게요. 아까 쾌락주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던 키레네 학파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지속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온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는 명제로 이어질 수 있는 쾌락주의에 공리주의가 연결돼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죠. 하지만 공리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 쾌가 사회적인 것이라면, 공적인 것이라면 널리 파급시켜라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이라는 주제로 했을 때 이렇게 갑과 을이 엮인다면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계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스토아가 에피쿠로스 이 두 학파가요, 영 계보가 다르잖아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시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쭉 이어가는 완전히 다른 두 학파의 하나씩 큰 돌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스토아 학파에다가 칸트를 엮어요. 생각이 나세요? 이번 모평 문제가 그랬어요. 스토아랑 칸트의 조합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 딱 잡았느냐? 둘 다 이성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답을 찾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어때요?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는 어떻게든 엮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찾아봤거든요. 더 생각해봤는데 자연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피노자랑 엮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흥미롭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고요. 스피노자는 이성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갈까?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여러분들 원자론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수능 특강 했었는데요. 그것에 의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우주라고 하는 건 원자의 우연한 해체와 결합이에요. 우연한 것. 그렇기 때문에 질서라는 게 없어요. 필연적 질서라는 게 없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 필연적인 질서를 중시하잖아요. 기계론적인 자연관, 결정론적인 자연 세계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혼란스러운 것, 질서가 없다는 점에서, 우연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선생님 좀 한눈에 보이게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많아서 쫙 이어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스토아 에피쿠로스는 그들끼리 짝지어져도 나올 만하고 아니면 다른 학파와 짝지어서도 어떻게든 나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총망라해보면 이 정도에 걸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핵심 내용들 한번 다시 보시고요. 선생님과 이것과 관련된 기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함께 보시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교재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에서 보면은 읽어볼까요? 병에 걸리면 육체는 약해진다. 그러나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한 그 의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은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스토아 학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자, 이 로고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흘러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어떻게 되어가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보다는요, 그 로고스의 법칙을 파악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관념을 갖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인식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스토아파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잘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선생님이 분석 특강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의 또 하나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스토아파에 대한 자료를 쫙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스토아가 업그레이드 되어 갔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때는 스토아랑 칸트랑 엮어서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이제 작년 수능으로 가볼게요. 2011학년도 7번 가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가불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하는데요. 갑과 을 딱 세 줄이죠. 이거 어떻게 찾을까? 삶이 너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도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도피하지 말라. 쾌락의 추구는 깊은 성찰에 근거해 조심스러워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쾌락의 추구는 쾌락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쾌락주의는 우선 잡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깊은 성찰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성찰이 대체 왜 필요할까요? 이 쾌락이 나한테 지속적인 쾌락을 줄 건지 아니면 짧은 쾌락을 주거나 혹은 그 쾌락 때문에 쾌락의 영리 현상으로 내가 더 괴로워질 것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깊은 성찰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통해서 지속적 쾌락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구나 라는 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갑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그러면 을은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 아시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고대 서양 사상가는 들어갔으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합이겠다 상상이 많이 되실 텐데, 보면 이렇게 너는 작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하다. 여기 작가라고 하는 존재와 배우라는 존재의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배우가 우리 인간이라면은요, 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작가의 의지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가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 이게 되겠죠. 혹은 신,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순응해라. 그래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단지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해라. 이렇게 스토아파 이렇게 조합이 돼서 나왔었습니다. 요거 하나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 가불은 고대 서양 사상가 역시 단서주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하고 갑니다. 자, 갑.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도 알려주지 않는 혼란스러운 곳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려면 삶 속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속된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단서가 다 나오는데요. 꾸준히 지속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쾌락인데 지속되는 쾌락,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으로 가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단서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연은 어떤 단서도 목적도 알려주지 않는 혼란스러운 곳. 그래서 필연적인 질서라고 보는 뭐 스토아나 스피노자의 흐름과는 영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서 줬고요. 그래서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속된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속된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그 아타락시아의 경지로 가려면은요. 되도록 공적인 일에 개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쾌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불쾌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나의 단서가 주죠. 네 줄이라는 짧은 줄이지만 선생님과 같이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한 친구들은 이렇게도 문제가 풀리고 저렇게도 문제가 풀리는구나. 단서들을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얘기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더 자세한 자료들은 선생님이 뭐 자료실 같은 곳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얘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 분석 특강에 얘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시면 선생님과 같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스토아 학파에서 세계 시민주의의 그 사상이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겠는가 지문 함께 읽어보시면 가능한데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신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과 신의 첫 공동 소유물은 바로 이성이다. 또한 이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들은 올바른 이성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 올바른 이성은 곧 법이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신과 통하는 법을 소유해야 된다. 더욱이 법을 공유하는 자들은 정의를 공유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자들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간주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 자연에 통하는 법칙, 로고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인간에게는 부여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한 것인가? 모든 인간에게 공동으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그런 존재가 되죠. 세계시민주의, 만민평등사상, 자연법 이런 곳에 싹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이런 해석에서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 교재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교재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 파일 있죠? 그거 다시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첨부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문제 푸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개념, 네, 요거예요. 네. 이거 선생님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요거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에피쿠로스 학파액에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플라톤의 사주덕을 수용했다라는 개념이 언급되어 있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에 주구장창 이 설명이 붙어 나와요. 그래서 언급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플라톤의 사주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영원 3분설에 의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혜, 용기, 절제. 또 이것이 조화가 이룬 것이 바로 정의죠. 이 플라톤의 사주덕이라고 하는 것을 에피쿠로스 학파가 수용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중요하게 보시면 될까?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절제 같은 부분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플라톤이 이성을 중시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영 다른 학파, 영 다른 것을 중시하는 맥락에 있긴 하지만 플라톤이 이렇게 절제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던 부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에피쿠로스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검소하고 절제되는 삶, 그러한 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가미를 해두셔야 이번 강의에서의 문제나 여러분들 뭐 혼자 문제 풀어보실 때 해설 이렇게 보실 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의 팁을 드리면요. 우리 수능 특강 때는 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수능 특강에 이 파트를 집필하신 선생님과 이번 수능 완성에서 이 파트를 집필하신 선생님 다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이론을 좀 입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락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딱 언급해 드리고 앞으로 계속 문제 풀 때 이 내용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 대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테마 대표 문제로 옮겨가 볼까요? 발문해 보시면 가와 나는 헬레니즘 시대의 두 사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발문이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상당히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스토아 학파일 거고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문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상적인 경지를 말해주고 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소재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보니까, 4번 보니까 단순히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쾌락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흔히 평정심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 사실 평정심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평정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아타락시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좀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의 상태를 말한다. 맞죠?
쾌락주의의 영리에 의해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오히려 불쾌와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론적으로 지속적 쾌락을 위해서 정신적인 쾌락, 그래서 평정심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러면 가번은 어디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러면 나번 가볼까요? 모든 욕망을 끊어버려라. 금욕 이런 말이 떠오르셔야 돼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부동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빼도 좋아요. 이렇게까지 단서를 다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심, 아파테이아. 일체의 정념이 없어진 마음의 상태로 궁극적인 목적인 최고선과 행복의 실현의 기초가 된다.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정념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뭐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발휘하는 욕망을 끊는 금욕주의. 그렇죠? 핵심이 다 나왔어요. 그럼 지금 나번은 스토악 학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푸는데 가보죠. 1번. 가는 고통을 없애기보다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기초가 닦아져 있다면 잘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 OX. X예요. 이들은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질문 보자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적극적으로 쾌를 추구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이 길 것인가. 근데 그런 쾌락을 점점점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그 쾌 뒤에 영리, 속이 거북하고 살이 쪄서 더 불편해지고 이런 불쾌가 오는 순간을 이 사람들은 파악해낸 거죠. 그래서 쾌락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즐기는 게 아니라 불쾌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쾌를 즐기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는 표현부터가 딱 틀렸어요. 2번 갑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성에 따른 극기와 금욕이 필요하다. 이성, 극기, 금욕. 이 조합은 틀릴 게 없죠? 그러면 2번이 옳은 거네요. 그럼 3, 4, 5번 틀린 이유 한번 볼게요. 3번, 가는 아파테이아, 나는 아타락시아이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가가 아타락시아, 나가 아파테이아였죠. 조합이 잘못된 거고. 4번, 가는 플라톤의 사주덕을, 나는 소피스트의 변론수를 수용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가가 플라톤의 사주덕 수용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론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맞는데 나가 소피스트의 변론수를 수용했느냐? 전혀 아니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또 틀렸고요. 마지막 선지 하나만 더 볼게요. 가와 나루미로 볼 때 사람들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당시의 시대상이나 그 혼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의 안심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편안하게, 내 마음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두드러진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공동체, 사회 이런 얘기하면은 탁 틀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나와요. 이게 테마 대표 문제였고요.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달문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도식이 나오죠. 대체 문제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을까라고 보니까 달문의 서양의 어떤 두 사상가라고 말하고 기억미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나번에 에피쿠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가번은 누굴까? 금욕주의에다가 아파테이아 여기까지 가니까 가번은 당연히 스토학파구나. 오케이. 그러면 스토학파의 가장 대표자는 누가 있을까요? 제논이 있어요. 근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 이름을 못 외운다라고 해서 문제 못 푸느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공통점 뭐냐?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공통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안심, 인명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공적 생활에 대한 관심이 완전 전혀 없었다라고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진 못하지만 그런 공통된 성향이 보여요. 자, 그리고 금욕주의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고 개인적인 쾌락주의. 디귿과 리을이 또 문제로 나오겠네요. 아파테이아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부동심과 평정심의 상태. 영향을 어디로 주었느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합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기억번 제논. 자, 요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니은번. 개인적인 마음의 평정 추구. 야, 평정은 평정심이니까 아타락시아 아니야?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지금 말하는 개인적인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넓게 말해서 내 일생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둘 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자, 3번. 디귿번이 만민 평등 사상의 재창이냐. 자, 특징 들어갈 수 있죠. 아까 지문에서도 읽어봤으니까 만민 평등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택지 한번 볼까요? 리을번. 자연법칙이나 신의 법칙에 따르는 삶을 이들이 중시했을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 거 리을번이네요. 자, 자연법칙, 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스토아 학파 혹은 뭐 스피노자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죠. 상관없고요. 자, 미음번 보겠습니다. 자, 미음번을 보니까 스피노자와 칸트의 사상.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마저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 리을번밖에 없다.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 변형 문제라고 해서 막 아주 쉽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학파에 대해서 꼼꼼히 다 공부했는지 아주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요 정도 됐으면은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훈련할 워밍업이 다 됐죠? 그럼 바로 1번 시작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가시면은 A와 D는 서양에서 등장한 쾌락주의의 여러 유형이다. 이들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여기요 A, B, C, D 4가지나 들어가요. 선생님이 이쪽 파트 집필하신 선생님의 문제를 보니까 거의 이런 것 같아. 거의 동일한 주제를 하나 뽑아내서요. 동서양 혹은 서양에서도 여러 시대를 총망라해서 싹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 푸는 기술은 이런 거에 있어요. 쾌락의 영리를 근거로 A는 B에 의해 비판받았으며 즉 A를 얘기한 쾌락주의는요. 쾌락의 영리. 그래서 그것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쾌락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클지 모르겠지만 쾌락의 영리에서 불길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A가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어떤 학파일까요? 키레네 학파. 이 키레네 학파라고 하는 것이 교과의 이름 자체가 등장하진 않아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리된 이론이죠. 왜 윤리는 교과서에 안 나온 것이 자꾸 나와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공부해두세요. 자, 그것에 의해서 B에 의해 비판을 받았어. 그래서 B는 A에서 추구하는 육체적 순간적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신적 쾌락 추구했다. 답 나왔잖아요. 에피쿠로스. C와 D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공리주의네, 공리주의. 그런데 공리주의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어떻게 갈까? D는 C 사상의 쾌락의 양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 중에 C, 쾌락의 양을 중시하는 양적 쾌락주의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벤담이죠, 벤담. 그러면 이렇게 비판한 사람은 밀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 조합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옛날 사람부터 해서 근대까지 총망라해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기억번 B는 아파테이아의 이상적 경지. 아파테이아는 어디서 나와요? 스토아파에서 나오니까 이건 아예 빼요. 니은 C는 개인적 쾌락과 사회적 쾌락의 조화를 추구했다. C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팔랑팔랑 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이 벤담이라고 하는 벤담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자죠. 자, 공리주의다라고 하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라고 하는 쾌락주의의 공통 명제를 따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쾌락주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쾌락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불쾌하면서 사회적으로 쾌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맥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번 문제를 보면 벤담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때 이 질문 나왔어요. 쾌락, 그것이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단 그것이 공적이라면 널리 파급시켜라.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쾌락주의 명제를 따른다. 단 그것이 공적으로까지, 사회적으로까지 넓혀지는 거 더 파급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쾌락 플러스 사회적인 쾌락 두 가지 다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니은번 틀리지 않아요. 동그라미. 디귿번 A와 D는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 추구했다. 이 지문도 괜찮은 이 선택지. A와 D 볼게요. A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밀 어떻게 가요? 밀이 벤담이 양적 쾌락주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 요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정신적인 쾌락을 더 중시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틀렸어요? A 때문에 틀렸어요. D는 D는 요렇게 가야 돼요. 자, 이거 다시 수정해서 D는 정신적인 쾌락을 더 중시하게 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자, 정리한 거 이해되셨죠? 그럼 얘 틀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리을번 C와 D는 모두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에 두었다. 또 요걸 보고 목적이다,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요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 봐요.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시하죠.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는 윤리설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쾌라고 하는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말에서 리을의 명제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맞는 거 골라. 그러면 니은, 리을 다 고를 수 있죠. 맞죠? 이렇게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럼 3번이네요. 3번.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가시면 가나다 사상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그래요. 나번 봐요. 세상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으며 딱 불교죠. 연기 법칙 자각하면 자비윤리 나오는 거 선생님이 엄청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럼 가번 갑니다. 뭘 중시해요? 이성이요. 이성은 인간 존재가 따라야 될 모범이고 영원한 우주 질서와 불변적인 가치 근원을 드러내는 일. 여기 봐요. 영원한 우주 질서, 불변적인 가치 근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근원은 아마 이성이 되겠죠. 그리고 신의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겁니다. 어딜까요? 스토아과입니다. 답은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 되어 무위이화 될 것이니 사람은 하늘이고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무위이화 나오고 인내천 사인여천 나오면 동학이에요. 이거 완전히 한국, 동양, 서양을 넘나든 문제예요. 그랬을 때 공통점이래. 이게 만약에 논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답해볼래요? 뭐가 정답으로 나올 것 같아요? 봐요. 스토아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이성의 법칙이 모두에게 있죠. 그러니까 만인 평등 사상으로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지문에서도. 그럼 불교에서 보면은요. 인연생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을 하고 상호 의존하다 보니까 나와 네가 둘이 아니오를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의 윤리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와 너 둘이 아니야. 평등. 사상 갑니다. 그리고 이 말도 있어요.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평등이죠. 답원. 답원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도 없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평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정답. 그러면 선택지에 이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거네요. 모든 인간은 평등함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2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넘어가 보도록,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로 6번.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중에서 헬레니즘만 추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가요. 다음은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사상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 신의 행복과 겨룰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빵과 물만 있으면 된대요. 간소한 생활을 하고요. 일상적인 개인일이나 국세 번거로움을 피하며 우정만을 사회적 유대로 하는 평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이 맥락이 어때요? 이 사람들 상당히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욕망뿐이며 미와 같은 자연적이라 할지라도 필연적이지 않은 욕망은 사료에 의해 진정을 시켜야 된다. 이 사람은 사료를 해요. 판단해요. 왜? 더 지속적인 욕망을 추려내기 위해서예요. 지속적인 쾌락이요. 지속적인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욕망은 충족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 빼내자는 거야. 사치욕, 정복욕, 자연적이지도 필연적이지 않은 욕망은 불행만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쾌를 가져오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 맞아요. 쾌락주의라는 맥락 하나 뽑아내고요. 단 그 쾌락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욕망 중에서도 필연적인 욕망만을 추려내는 사려 깊은 그런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단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러면 이 사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봐요. 무지의 자각 누가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 틀리다 그랬잖아요. 공동체라는 말은 헬레니즘 시대에 넣으면 잘 나오는 오답지예요. 4번 이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성 그러면 스토아파, 스피노자 이렇게 가는 경우에 많이 들어가고 이들이 얘기하는 쾌락 자체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결과가 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죠. 감각, 경험, 그런 결과. 3번이 정답이라는 거고 얘는 왜 틀렸어요? 이건 스토아파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면서 이게 스토아파 같아 라고 하는 애들은 4, 5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지. 이거 둘 다 스토아가 되겠는데 그럼 내가 지문을 잘못 읽었어 라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됐죠? 6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실전 문제 하나 더 남았어요. 발문 보시면 A와 B는 헬레니즘 시대의 두 사상. 이렇게 나오면 고맙다 그랬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요. A는 쾌락을 회피하고 B는 쾌락을 즐기면서 이를 인간이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흔히 A를 금욕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B를 쾌락주의라고 얘기하지. 답 나왔네. A가 금욕주의, 이성적 금욕주의면 스토아고 B가 쾌락주의면 여기서는 에피쿠로스를 얘기하겠지. 근데 참 이상하지? 결과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태 행복은 의외로 비슷해. 뭔지 알죠? 금욕, 절제, 검소.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이런 거. 뭐죠? 아파테이아. B는 아타락시아로 정의되잖아.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 뭘로 갈까? 기억번. 두 사상이 모두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지. 우리 공동체가 틀리다는 거 2번이나 나왔잖아요. 기억번 맞죠? 니은번. 혼란한 사회생활이라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 사실 이건 이렇게 엮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랬잖아. 맞네요. 니은번 들어가고 디귿번 볼까요? 두 사상이 모두 세계 시민주의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야. 세계 시민주의는 스토아파한테 넣어야 될 거예요. 디귿번 빼주고. 르번. 이민족의 잦은 침략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딱 틀렸잖아. 공동체. 기억번은 개인이라고 그랬고 리르번은 공동체라고 그랬지. 틀리게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정답 기억, 니은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수능 실전 문제 이렇게 봤고요. 고득점 문제가 3개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1번 가와 다는 봐요. 이 문제도 그래요. 주제 하나 잡아서 넘나들어요. 죽음.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담겨져 있다. 이를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문제들은 논술 문제처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동서양상을 다 알아야 돼요. 선생님 이런 문제 내고 싶었는데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본 보면 죽음은 감각이 없는 상태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 판단을 할 때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할 것 같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 우리 감각이 없어지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각적인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사실 이 얘기하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주제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보태보면요. 이런 얘기로 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타락시아의 상태요. 이걸 한 문장으로 풀었으면 뭐였어요?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쓸게요.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타락시아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살면서 불안하고 뭔가 미래가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뭐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봤을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봤을 땐 너가 죽음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냐? 어리석다. 죽음은 너가 살아있는 동안 느끼지 못하고 죽어서도 어차피 느끼지 못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불안해하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 에피쿠로스 가고요. 모의평가에 요거 어떤 그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 또 영향받은 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요 정도 얘기 이해하시면서 연결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나번 갈게요. 생로병사, 번뇌망상, 나를 위주로 한 고정관념, 집착 얘기 나왔죠? 그냥 딱 불교죠.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로 갈 거예요. 그럼 답은 죽음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주체적이고 내면화된 체험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건 상당히 과학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고요.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 중시 학파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간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것을 강조하는 거. 그럼 주체성의 철학 뭐가 있어요? 실존주의. 동양, 서양 고대, 서양 현대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 가는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고자 하였다. 자, 1번 어때요? 고통을 줄임으로써 쾌락을 늘리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모습을 가져. 1번 맞고요. 자, 2번 갑니다. 나는 소피스트 사상을 수용을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나가요? 전혀 상관없죠. 대신에 그래서 선택지를 좀 쉽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3, 4번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3번을 보면 죽음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실체라는 말 실체라는 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선생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무상을 깨달으면, 그렇죠? 고정불변한 실체라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 어떤 존재도 실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죠? 4번 다는 죽음에 대한 과학적 사유에 반대하고 실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실존주의. 그 얘기고요. 5번 가는 에피쿠로스, 다는 실존주의. 이런 선택지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건 맞죠. 틀린 것은 2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보니까 가번은 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그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선생님 동그라미 치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점을 인식하면 이 보세요.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비웃거나 경멸하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에서 얘기하는 신, 그 신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게 뭐 할까요? 스피노자죠.
그래서 스피노자한테 항상 주는 단서가 이런 것들이에요. 필연, 결정된 세계, 결정론적, 그리고 비계론적 세계관. 이것들이 꼭 나옵니다. 그럼 나번은 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당신을 맞추도록 해라. 또한 우리의 감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빼앗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욕구나 고통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적인 상태를 지녀야 된다. 부동심의 상태. 그러면 당신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심, 아파테이아 상태 얘기하는 스토아파예요.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스토아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가 생각하는 거, 판단한 거, 그래서 네가 받아들인 게 문제야. 상황을 어떻게 탓하거나 하지 말고 그걸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만 네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심, 스토아파, 이것을 유지해라.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합이 바로 이거예요. 스토아파랑 스피노자가 딱 엮이면요. 차이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공통점 찾기가 제일 쉽고. 그래서 이 두 조합이 엮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공포에 떠는데 그게 한번 나왔지. 08년도에. 그렇게 한번 최고도로 올라가고 단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문제 푸는 키는 있었어요. 선택지를 잘 보면요.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각각 학파의 가장 큰 특징 하나씩과 공통점을 물어보는 선택지만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정답 찾아가는 것은 다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지 말고 이 문제도 한번 봅시다. 1번, 가는 인과적 필연성에 대한 자각을 중시했다. 스피노자 하면 이성적 관조잖아요. 이성적 관조를 해서 뭘 얻고 싶은데? 필연성. 필연성이라는 거잖아요. 결정되어 있다.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필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 이 말들은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론적인 세계관까지 이 단어들 다 엮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나는 신과 세계의 이성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기초부터 얘기한 게 바로 이건데 신, 세계, 그 이성 동일하다. 로고스. 얘기했죠? 맞고요. 3번 가겠습니다. 나는 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자, 맞아요. 나는 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선택지 맞죠? 자, 이 얘기를 잘 보시면 스토아파와 스피노자가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준 관계를 얘기하면 뭐겠어요? 스토아가 스피노자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뭐 쉬운 선택지예요. 그럼 4, 5번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정념으로부터 해방을 강조하였다. 정념으로부터 해방은 스토아한테 외웠었는데 그러지 말고 정념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뭐에 의해서라 그랬어요? 이성에 의해서라고 간다 그랬잖아요. 두 학파 다 이성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4번 선택지 맞아요. 자, 그럼 5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지향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운명에 순응해야 돼요. 왜요? 원인 결과가 필연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봤을 때도 그 법칙이 있잖아요. 신의 법칙. 그러니까 그걸 거스르는 게 아니라 순응을 해야 돼요.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 돌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잘 받아들여서 순응하는 겁니다. 이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들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고득점 문제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실 수능 고득점 문제 3번까지 생각을 해놨는데요. 이 문제 딱 스피노자 문제더라고요. 선생님이 요거는 뒀다가 그 스피노자 나올 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꼭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지 선생님과 함께 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복습 잘 해보시고 수능에 문제 나오면 꼭 맞추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